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 말 정말 가능할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2023년에 인천 검단 아파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GS건설 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었죠. 바로 그 GS건설이 불과 1년 만인 2024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네, 정말 극적인 회복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GS건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서 성장 동력을 찾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GS건설, 시공능력 평가 3위에 자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대표 건설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24년 실적 반등, 특히 그 기록적인 회복 수준은 이 기업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가 보죠. 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흑자 전환. 2023년 검단 사태 여파가 정말 상당했을 텐데 정확히 어떻게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심지어 역대급 수주까지 기록한 건가요? 네, 그 2024년 영업이익이 2,862억 원이었어요. 확실히 흑자로 돌아섰죠. 야, 물론 전년도에 그 검단 재시공 비용이 크게 반영됐었으니까 그 기저효과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아, 그렇죠. 비용이 먼저 나갔으니. 네. 하지만 핵심은 역시 해외 사업의 약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눈부셨어요. 해외 사업이요? 네. 신규 수조액만 19조 9천억 원. 창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19조요? 와. 이 중에 특히 그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 같은 아주 대형 해외 플랜트 수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런 큰 건들이 있었군요. 네. 이런 좋은 흐름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도 이어져서요. 신규 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나 늘었어요. 와, 계속 성장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가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발판은 마련했다고 봐야죠. 해외 사업이 정말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그럼 위기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그 자이 브랜드 리뉴얼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이미지 바꾸기 이런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죠. 무려 22년 만에 자위 슬로건을 바꿨어요. 22년 만에요? 네. 기존의 Extra Intelligent, 그러니까 특별한 지성에서 Experience Inspiration,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으로요. 경험 중심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문구 하나 바꾼 게 아니라 그 검단 사태 이후에 안전과 품질, 이걸 최우선으로 내건 허윤용 신임 대표 체제의 경영 철학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대표 교체와 맞물려서. 네, 기술 중심에서 고객의 실제 경험 중심으로 브랜드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한 거죠. 로고나 색상도 바꾸면서 어떻게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 겁니다. 브랜드 철학 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겠네요. 다시 해외 사업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구체적인 성과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2024년 해외 수주액이 달러로 3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하면 무려 232%가 늘어난 수치예요. 232%요? 와, 엄청난 증가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이게 한 12억 2천만 달러 규모였고요. 네네. 그거 말고도 오만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 또 호주에서는 지하철 터널 공사, 이런 식으로 중동, 아시아, 유럽, 호주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하게 뛰고 있군요. 현재 전체 수주 잔고 중에서 해외 사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7%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21조 3천억 원이고요. 이야, 비중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위기를 넘었다는 걸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요. 네. 그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 이니마라고 있었는데 알짜 회사로 평가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GS 이니마 매각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주 잔고의 해외 사업 약진까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2025년 8월 현재 주가는 어떤가요? 투자 관점에서 매력도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가 한 19,0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000원 후반대? 연초랑 비교하면 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예요. 아, 그래도 방어는 하고 있다. 그렇죠. 증권사들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28,500원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꽤 높네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0.34배 수준입니다. 0.34배요. 상당히 낮은 배요? 네, 아주 낮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순히 싸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시장이 아직 그 검단 사태 이후의 리스크나 또 건설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 같은 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다. 네. 하지만 그 60조 원의 수주 잔거나 또 눈에 보이는 해외 성장세를 고려하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한번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함께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같이 있군요. 그럼 GS건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나 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건 국내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겠죠. 아, 역시 부동산 경기. 네. 매출의 거의 74%가 여전히 건축, 주택 부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아직. 그렇죠. 그리고 인천 검단 사태로 한번 훼손된 브랜드 신뢰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또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 이것도 계속 안고 가야 할 과제고요. 신뢰와 안전 문제. 네. 해외 사업도 마냥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뭐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또 대형 프로젝트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같은 변수도 늘 존재하죠. 그렇죠. 변수가 많죠. 그리고 뭐 건설업 특성상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서 해외 사업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또 자이 브랜드 리뉴얼로 내부 다지기에도 힘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어떤 게 있을까요? GS건설은 분명 위기를 기회로 또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주잔고, 해외 시장 성과,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네. 하지만 동시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든지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같아요. 어떤 걸까요? 해외에서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느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GS건설의 기업 가치 그리고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GS건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신중한 투자가 중요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